구독, 좋아요. 네, 바로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채정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 북한 관련된 그리고 외신들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지금도 이 내홍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결국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여론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를 하느냐 아니면 강준욱 비서관이 낙마를 하느냐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강준욱 비서관이 자진 사퇴로 물러난 것으로 나왔고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계속 강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동안에 이제 어떻게 여론이 바뀔 것인지라는 그 추이를 살펴봤을 때 원래 1% 정도 국정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강행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번 주 오늘 나온 거를 보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64.6%에서 62.2%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 국정 지지율이라는 게 개별 사안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도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통합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반발, 그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만은 이 지지율 하락이나 상승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인권 이걸로 인해서 좀 출범을 좀 강하게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민노총의 어떠한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MBC 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선 국면을 쭉 끌어왔고 또 그거와 같이 또 일맥상통으로 같이 가는 게 여성가족부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 뭐 가부장제의 철폐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소년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계속 진보 정당의 어떤 산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투탑으로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이는데 네. 여가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금 떠오른 사람을 임명을 한 것이잖아요. 그 자체가 큰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게요. 이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연예인도 어떻게 보면 인사 안 했다고 뭐 쌍욕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매니저한테 쌍욕하면 뭐 연예인 제 이름 말 안 하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네. 몇 년 동안 TV 못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수하는 사람은 좀 관용을 해줘요. 그런데 인성 나쁜 사람은 진짜 절대 못 찾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또 인격적인 결함이 있고 흠결이 있고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사실 10년 전, 20년 전 뭐 있었던 그 사고라든지 뭐 음주운전, 뭐 학교 폭력 이런 것만으로도 걸고 넘어지고 지금 매장이 되는 게 연예인이고 또 정치인의 어떤 공인의 어떤 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별로인 면, 모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또 없듯이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해줘야 되는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욱하는 게 한국인 성정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업무적으로 뭐 보좌관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화가 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앵커분님도 아시겠지만 미투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화가 내가지고 우리가 대신에 막 와 미투 어떻게 그런 성적인 추행을 할 수가 있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닌 일도 있었듯이 뭔가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잘 되는 거가 실셈이 나가지고 그랬다든지 그럴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많았다라는 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라는 점 자체가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한 명, 두 명과의 갈등 불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또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를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음주운전, 부동산, 위장 전입도 아니고 논란이 된 게 갑질, 욕설, 거짓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해명도 전부 거짓말이었고 또 정말 악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소할 생각 없다라고 청문회에서 밝혔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고소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인권 또 그리고 약자에 대한 어떤 인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과연 여성가족부를 담당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 보좌진들이 초당적으로 당파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저 사람 얼굴만 보면은 미치겠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쉽게 예. 말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학창 시절 실수도 아니고 과거 잘못도 아니고 그냥 평생 동안 그런 인성으로 살아오다가 장관 되기 직전에 걸려가지고 어떡하지? 이런 상황으로 보여요. 저는. 그래서 장관 돼도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돼서 또 지금 이런 뭐랄까요 반성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또 반성 이후에 나아지는 성찰의 모습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한 조짐이 보이지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거의 소위 말해서 쉴드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과연 이 강선우 장관이 임명 강행을 하고 그 이후에 여갑을 하는 조직에 대해서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네. 뭐 이런 걸로 귀결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이 강선우 후보가 뭔가 대하는 게 뭔가 버티면 된다. 음. 이 주의를 계속 뭔가 따라가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실 모든 청문회가 그랬지만 저희가 갔다 왔지만 강선우 후보 해명 같은 경우에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이 업무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었고 조언을 구한 거다라고 했고 차에다가 두고 간 음식이 다음날 아침 먹을 거라서 그러니까 무슨 뭐 닭강정 얼려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차갑게 먹어야 맛있어. 예. 약간 이런 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들어도 아니 초등학생이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변명. 납득이 안 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아시겠지만 저희 다 알바 해봤고 일을 해봤고 다 직장 생활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 해명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상사가 무슨 말만 해도 이거 내가 뭐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는 게 일반적인 직장인의 마음인데 보좌관 입장에서 의원이 차에다 두고 내리면 이거 나한테 치우라는 거구나. 의원이 전해가지고 변기수를 얘기하면은 말투가 어떻든 간에 이거 나한테 해결하라는구나. 이거는 진짜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화가 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아시겠지만은 그 앵커님께서 그 조국 장관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자 그럼 두 번째 자막 바로 갈게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강선우를 임명해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민노총마저도 강선우 지명을 철회하라. 뭐 이런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이 특히나 여성 단체들이 강선우 임명을 철회하라고 사퇴하라고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강선우가 임명이 되더라도 조국 전 장관처럼 진짜 이 장관직을 잠깐 하고 내려올 거다. 못 네. 버틸 거다. 얼마 못 버틸 거다. 이런 네. 전망도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문제가 됐던 점이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있어서 너무 심하게 대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국민들이 조국 사태와 비슷하게 지금 화를 내고 있고 거의 유사한 측면으로 지금 저는 흘러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조국 전 장관 때도 국민들이 왜 화가 났냐면은 내 얘기 같아서 그런 거는 내 얘기 같아서 나는 열심히 부모님이 벌어다 주신 그 얼마 안 되는 그 월급으로 힘들게 일하시는 그 돈으로 학원 다니고 과외 받고 아시겠지만 문제집 얼마나 비싸요. 문제집 하나만 풀어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 개 풀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다 풀고 공부한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등급은 매번 다르게 나오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가 졸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졸업하기 전에 입학해서도 어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어떤 학생들은 돈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 받을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나는 성적 장학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아득바득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모를 잘 둬가지고 뭐 김민석 총리와도 비슷한 상황인 건데 그 논문을 이제 쓰고 그리고 이제 아빠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의대에 들어갔잖아요. 의대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공계가 꿈꾸는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과 그게 의대인데 그 의대를 가가지고 붙은 그 딸이 지금 뻔뻔하게 이제 의사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전 정권의 출범 자체가 최순실 일가의 그 관련된 사태를 파헤치면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주요가 된 것이 최순실 지금 이제 최서원 씨지만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어떤 학력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부패
부정부패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걸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 국민들의 전 관심이 폭발이 됐었던 건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더 심했더라는 거. 오히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25년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10년째 있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자마자 사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비례 원칙에 맞지가 않은데 그 상황에서 어떤 김영훈 장관이었나 법무부 장관이었죠. 법무부 장관 후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네, 정성호. 예. 네, 그렇죠. 조국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죄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높은 것 같다. 뭐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2년인가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2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잠시만요. 네. 최종형이 2년 맞습니다. 네, 예. 2년을 받아서 살고 있으면서 지금 최서원 씨는 25년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그 정규재 전 주필 같은 경우에도 최서원 씨를 꺼내줘야 된다. 8.15 광복절 사면 때 최서원을 먼저 꺼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심하면 심했지 덜한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보좌관 임명 게시판에 밝힌 증언에 따르면요. 가전 가구 구매 시 견적 비교를 뽑아오라고 했고요. 견적 비교요? 네, 견적 아니, 무슨 비교. 뭐 쿠팡입니까? 견적 비교에서 그러니까. 뽑아오게?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가전 가구 사는데 견적을 뽑아오라 했대요. 그리고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지시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온 건 아니고 네. 이제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올린 글이라는 거죠. 네, 그 내용들이. 맞아요. 예. 그 보좌관 익명 게시판에 예, 익명 올라온 게시판에, 글입니다. 예. 네. 그리고 호캉스 픽업. 호캉스 픽업. 네, 호캉스 픽업. 대리 갑질 지시도 모자라서 10분에 한 번씩 올리는 용문자와 고함. 공항 보안 구역 내 의전 요구.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이준호 대변인이 방송에 여기 패드마이크 나와가지고 했었던 말도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욕설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녹취랑 그런 문자가 게 밝혀지면은 네. 폭탄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제가 들은 걸로도 실제로 이 강선우 후보자는 아직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뭐 폭로할 거리들이 더 남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내용이 더 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 네. 새누리당 대표였나요? 네. 그 노룩패스 그렇죠. 이걸로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이거를 뭐 갑질이니 비교하면- 뭐니. 근데 진정한 갑질이 뭡니까? 와. 그때도 국민들이 욕을 했던 게 보좌진한테 무슨 보좌진을 하인 다루듯이 대한다. 정작 정말로 하인을 다루듯이 대한 사람은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 그 앵커님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노르패스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말 난리가 말 났어요. 그대로. 그때가 아마 새누리당 시절이었을 거예요. 예, 와. 그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 노룩패스로 엄청난 욕을 먹었고 음. 그럴 거면은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는 지금 의혹과 논란이 몇 개입니까? 갑질 관련해 가지고 그때 몇천 배는 더 많은 비판에 시달려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쉴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청래 지금 당대표 지금 엄청 유력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좋은 엄마다. 따뜻한 엄마다. 이렇게 김무성도 실수를 좋은 썼어요. 아빠겠죠, 그쵸? 그러면. 예. 김무성 좋은 아빠고 좋은 삼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이거를 실드를 쳐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을 장관직으로 강행하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얼마나 네. 지금 임기 초반부터 스스로 논란을 거의 뭐 네. 논란뿐만 아니라 이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지 네. 뭐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